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코인 시장이 말이죠. 지금 그 불장이 시작돼 가지고 불장이 웬만해서는 잘 끝나지 않고 있죠.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이제 잘 올랐고 또 잠시 조정을 보이는가 보다 싶으면 또 금세 다시 또 이제 오르고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 리플 XRP만 그 유독 지금 잘 못 오르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그 주요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이제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뭐 느긋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이 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리플이 이제 이렇게 그 상승률이 뒤처지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기는 또 이제 그 어떤 뜻밖의 이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리플이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좀 뒤처지는 그 뜻밖의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그 지금 그 이 불장에서 오르지 못하는 뜻밖의 이유 말고 그냥 이유가 또 있죠. 그냥 이유는 이제 그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죠.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승소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이제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런 불확실한 이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그 시장은 이 불확실한 상황을 가장 싫어해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시장의 상승 또는 이제 종목의 상승에는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나야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상승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잠시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하든 뭘 하든 그 시장이나 종목이 이제 제대로 갈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리플은 이제 그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나올 듯 하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플이 지금 이 이제 불장에서 이제 그 상승률이 다른 주요 종목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이 뜻밖의 이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뜻밖의 이유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유죠. 결과가 소송 결과가 이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잘 못 오르고 있는 거.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소송 결과가 왜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그동안 이제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면 지난 7월 13일 날 이제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판결을 했고 또 최근에 또 뭐 리플이 이제 기관에다가 판매한 것은 뭐 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구제책을 또 논의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 모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뭐 합의 금액이 또 뭐 얼마다 어쩌다 이제 한간에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리플과 이제 그 SEC가 그 마쿠에서 지금 합의를 그 조율 중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역력하죠. 그런데 왜 빨리 합의가 안 나오냐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뜻밖의 이유가 있는 모습이 이제 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밖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죠.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유수한 자산운용업체의 CEO인 그 캐시우드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돈나무 언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 캐시우드가 2030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25조 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캐시우드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캐시우드가 이제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이제 2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은 1조 4,5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30년이면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뒤쯤 되는데 약 20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뭐 7년 뒤쯤이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진하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뭐 대세의 흐름을 이제 그 피해갈 수는 없죠. 암호화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볼 때 7년 뒤에 뭐 25조 달러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2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을 보시죠.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캐시우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랬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자,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그녀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MIT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게리 겐슬러가 그 미국 MIT 공대에서 암호화폐 강의 그 교수로 있었죠. 그래서 뭐 스스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잘 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게리 겐슬러가 지금 그
비트코인 빼고는 뭐 다 그 증권이다. 뭐 지금 그런 식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피바람을 불고 온 사람이죠, 게리 겐슬러가. 그러니까 이제 왜 비트코인만 게리 겐슬러가 이제 감싸고 돌아왔냐면, 여기서 이제 캐시우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비트코인 하나만 이 탈중앙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게리 겐슬러의 주장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술수를 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지금 그게 이제 게리 겐슬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가지만 탈중앙화가 되고 이제 투명하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이제 누가 조작하지 못하고 조작 가능성이 없다. 게리 겐슬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그 캐시우드가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캐시우드가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캐시우드는 그런데도 SEC가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재무부 장관이 되려는 게리 겐슬러의 욕심 때문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짚히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나온 얘기예요. 이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캐시우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이제 그 되려는 욕심 때문에 지금 한 번도 그동안 이제 승인을 안 해줬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면 어떤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자신이 이제 출세해야 하는데 행여라도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좀 피하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그 SEC가 그 리플과의 이제 합의 또는 합의 발표를 빨리 하지 않는 그 뜻밖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뭐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놓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동안 돌아가는 정황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리플과 SEC 사이에는 지금 그 합의 모드가 그 많이 무르익었었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합의에 다 도달했다고 봐요. 아니면 이미 물밑에서는 이제 이미 다 합의를 해놓고 그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게 뭐냐면 말이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한 다음에 리플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리플과 SEC의 이제 합의 발표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물론 이것은 뭐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 게리 겐슬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하나만 신뢰를 했었죠. 비트코인 하나만 문제가 없고 다른 코인들은 막 다 증권이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띄워야겠죠. 비트코인을 띄워야 되는데 리플 먼저 그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 리플에게 이제 승기를 뺏기는 거죠. 리플로 이제 많은 그 매수세가 다 몰리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지장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뭐 정치, 경제, 뭐 사회의 유력 인사들, 또 유명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후보들까지 다 그냥 비트코인을 엄청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리플에게 이제 승기를 뺏기게 되면 게리 겐슬러가 뭐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겠어요?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먼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는 문제가 바로 방금 전에 캐시워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무슨 뭐 재무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구체적인 내막은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없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리플과 SEC의 이제 합의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리플이 앞으로도 못 오른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합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합의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전에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뭐 시장이나 종목의 움직임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합의 발표가 빨리 나와주면 리플에게는 훨씬 유리하겠죠. 리플 XRP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불장에서 이제 리플이 다른 주요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이제 뒤떨어지는 이유를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합의 발표와 상관없이 리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잘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것이고 또 과거에 이제 리플이 보여줬던 불과 23일 만에 18배를 갔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차트를 잘 참고하시면서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